네, 됐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오늘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후에 여기가 강의가 있는데 오전에 학교에 들어가는 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맞출까?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 우리 그 구의원으로 계신 도봉구 구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침에? 어떤 생각?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네, 사진 찍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여기 이제 좀 열어주세요. 다음으로 열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물음표를 막 쳐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다 다양한 생각을 하죠. 나는 이런 생각, 너는 이런 생각, 다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사랑이 듬뿍 담기면서 그 다음에 행복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하트 표시해놓고 해피 해놨잖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 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쉬었어요. 자, 다음 어제 제가 뉴스를 딱 봤더니 우리 참 그렇잖아요. 탄생 참 신비롭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영국의 왕손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기 사진 보니까 저 옆에는 엄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자녀로 해서 이제 다시 그 밑에 세대가 태어났는데 저 모습을 표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다들 뭔가 좀 신비롭고 이게 우리 희망을 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약간 좀 회전을 할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런 그림을 갖고 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저 위에가 안 보이네요. 위에가 글씨가 있는데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 우리 주권적계 친구들은 저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막 더해요 계속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몇 개만 열어드릴게요. 잠깐 저 힌트로 하나 드리자면 저는 아닙니다. 나는 누구일까예요? 자, 열어봅니다. 또 센스 있으신 분들 금방 탁탁탁 알아차리세요. 자, 여기까지 아시는 분 누군지? 누구인가요? 짱이세요. 역시 또 저하고 똑같이 강동원 팬이신가 봅니다. 저도 역시 강동원을 좋아해서 실어놨는데요. 굉장히 꽃미남이죠. 그러면서 선량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금방 이렇게 맞추실 줄 몰랐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딱 얘기하면은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겠지만 누구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그 카트예요. 자,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졸릴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아시는 분? 김태희 아닙니다. 요즘에 떠오르는 국민력, 누가, 오른쪽에서 아이유 나왔어요? 잘하십니다. 아이유 맞습니다. 제가 열어볼게요. 요즘 대세죠. 노래 잘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장하다, 이순신? 너무너무 연기도 잘하고요. 이렇게 또 상큼한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는 또 잠에서 확 깨어나죠. 예,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2카트 정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머리를 두뇌를 좀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 엄마들, 특히 여기 주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부님들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은 많지 않아요. 물론 요즘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정답? 자, 정답. 가만히 있어봐. 5개 했어. 이쪽에서 뭐 나왔어? 몇 개? 7개. 아유, 똑똑해요. 맞습니다. 7개. 이렇게 큰 나무 하나 있고,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렇게 딱 4개가 들어가 있죠. 7개. 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수준이 너무너무 아주 훌륭하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는 잘 읽어야 되는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셔요. 제가 빨리 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고 숫자를 딱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넘깁니다. 자, 계속 나오고 있지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벌써 센스 있게. 자, 여기까지. 정답은? 47? 42? 모두 짱이세요. 맞췄습니다.
정답, 정답. 42가 되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 자, 요렇게 해서 42. 아, 여기까지 우리 마음 열게 해봤어요. 이제는 조금 졸릴 때라도 참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다 열어놓고, 행복한 세상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도 탄생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랑을 듬뿍 담은 모습으로 우리가 해피 행복한 마음 이런 걸 전달했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 여러분께서 많은 활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사실 앞에서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강의도 하고 또 교육도 듣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이 시간이 늦어지면 굉장히 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단축하는 걸로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김진학 회장님께서 우리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매슬로우의 욕구에 5단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담당자분 여기 글씨가 좀 위에 나오게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셨나요? 다들 지금 공석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먼저 보면은 우리 인간 생존 있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2단계? 네? 안전. 맞습니다. 아유, 센스쟁이들이세요. 안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면은 참 누구나 다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요즘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곳곳 요소들이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험한 사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험한 사회 이제 종류가 한 6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자해, 자살, 뭐 여러 가지 폭력, 범죄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자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나라 뭐 나쁜 거 거의 앞순위에 있습니다. 저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폭력은 이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아직 학교 폭력 심각합니다. 엄마들이나 또 뭐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딱 일선에 들어가 보면 교실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한 3명 정도 딱 폼잡고 앉아 있어요. 맨 뒤에 다리 딱 꼬고 저분은 뭐하러 오셨어? 이런 태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도 부모님한테도 사회에서도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어때요? 딸을 당해요. 자기가 또 친구들 딸을 시키면서도 본인도 딸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그 아이한테 역할을 줍니다. 오늘 우리 친구 오늘 임시반장해. 자, 오늘 선생님 도우미 역할 해줘. 그러면요. 너무 잘해요. 거절하는 아이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재 요즘 사실 참 저런 거 자연적인 거 많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장마철이다 이럴 때는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는 뭐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쟁터를 아까도 뭐 공무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연평도다 이런 얘기 오늘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정치 얘기는 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대에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요즘에 연장이, 수명이죠. 수명이 계속 연장되면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독거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저 독거 어르신들은 가족이 없느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미리 유산을 딱 상속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유산을 딱 받고 나서는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연락 안 하고 그 다음에 전화 뭐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렇게 이제 독거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송파구예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산다라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아닙니다. 굉장히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봉사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독거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얼마나 위험한 생활을 하고 계신지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일일이 가가고 방문을 하는 거죠. 가봤더니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119하고 연계가 돼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저기 독거 어르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119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케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실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제가 저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외국인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그 가족 단위로 또는 마을 단위로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가르치면 됐었어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어땠어요? 우리가 굉장히 그 빨리빨리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발전이 되면서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함께 갖고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시각에서도 저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이제 법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법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밑에 보면은 제3조 정의에 보면은 재난이나 하면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부분에 보면은요, 태풍, 홍수, 호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실 요즘 지구온난화 현상, 기후변화 현상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많은 생물들이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직접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기 보면은 태풍이라든지 홍수, 호우, 강풍, 느닷없이 4월달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전부 다 농작물에 피해가 돼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부분이 바로 저기 재난에 속한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거는 안 할래다가, 그래도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사전적인 용어, 사전적인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아까 메슬로의 그 5법칙에서도 나왔듯이, 생존, 그 다음에 바로 안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야 되겠다. 자, 이제 영상물을 볼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참 잊지 못할 부분이에요. 저도 저거 보고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저기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 그랬는데요. 나중에 부상자 중에서 또 사망자가 또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물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부터는 주간의 영상을 쭉 3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진 속의 스네들은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묵묵히 앉아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연기가 심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저도 그때는 충분히 그러고 있었으니까. 일어서려고 하면 다시 앉았으니까.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가 이제 방송으로 고추고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열차는 전력이 중단돼 출발하지 못하고 10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이 종합사령팀의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불이 난 열차를 버리고 혼자서 탈출을 합니다. 열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한 10분 기다린 것 같고, 예,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결국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결정적인 탈출 타이밍 10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배차 안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인 채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10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무언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낏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놀랐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냥 보길래요. 궁금해서 했는데 낫겠다는 생각이 더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치고.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You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고, 예, 그리고 부력하고 들어갈게요. 서울의 한 주택가. 우리는 오늘 이 쓰레기 봉투 하나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주택이고요.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는 걸로 충분하죠. 이 쓰레기 봉투 하나가 이곳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눈치를 보며 쓰레기 하나를 던지는군요.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어디야? 쓰레기는 잘 모르겠고 저도 이상한 좀 만들어서 형이 여기다 버스가 닦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여기다 붙였는데 그걸 모르겠고. 아, 민망한지 도로 가져가시는군요. 평상시에도 굉장히 그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사소한 규칙을 어기면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생각보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쓰레기 하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소한 것을 이용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요. 끊었어요, 중간에. 자, 이제 아까 그 뒤로 넘겨주세요, 이제. 그 밑에, 쭉쭉쭉쭉. 옷겉을 지나서. 예. 예, 저기 위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더 밑에. 거기 열어주세요.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영상물은 그래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해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40분까지 제 시간인데 25분이에요. 그래서 15분 동안 지금 또 다시 이제 빠른 또 말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안전사고의 영향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은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초대형 사고와 경미한 사고의 영향 그래가지고 인적, 물적, 뭐, 국가, 기업 신뢰도 저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항상 안전한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또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아까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 주변, 그 다음에 생활 주변, 학교 주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마트 간다 그럴 때 그런데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정신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오고 있는데요. 쭉 보면은 이제 개인부터 해서 국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인, 뭐 가족, 친구, 동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전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환경을 개선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는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구축이 돼야지만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모든 사회가 안전하게 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교재 내용을 집에 가서 훑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전통적인 관리 그래가지고 쭉 보면은 불안전한 사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저쪽에 보면은 선진형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쭉 보면은 안전한 사회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전통적 이쪽은 좀 있고 빨리 저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빨리 갑니다. 자, 이제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생활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고하고 실천하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자. 이제 간혹 이따가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간혹 그래요. 이제 저런 거를 해서 이제 뭐 포인트를 주고 또 뭐 사례비가 나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의외로 건수 올리려고 아무거나 막 갖다 올려갖고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막 항의하고 따지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집 주변에 막 쓰레기가 쌓여 있어. 그런 거는 환경적으로 좀 미관상 좀 그런 거지 그렇게 크게 위험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 전단지가 막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그런 것도 역시 미관상으로는 문제가 좀 되겠지만은 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뭐 강화가 됐다, 뭐 역량 강화됐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 목적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은 사실 실천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이제 마음을 딱 내려놓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단계로 가자, 이런 것이 바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좀 하나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은이의 법칙 그래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 위에 빨간 글씨로 대형 사고 이렇게 보면은 대형 사고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대형 사고가 있기 전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300개 이상의 이상 징후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실천에 옮겨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뭐 구분해서 뭐 거시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교재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못 볼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렇게 이제 딱 보면은 길을 가다 보면은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라도. 그러면은 저런 게 이제 우리가 내 것이 아니니까요. 아우 저거 별거 아니야 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우리는 어른들은 뭐 많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청소년 같은 아이들은 저기다 손 한번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상처 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아이는 더 많이 깨보자 그러고 돌멩이를 던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간혹 많지는 않겠지만은 저기다 쓰레기 같은 것도 살짝 갖다 넣어놓기도 하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다 열어놓고요. 자, 여기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제목이 안 나와서 이제 항상 걱정인데, 이거는 이제 안전 모니터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재난 예방 쪽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자연재난, 뭐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어린이 안전사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요. 많이 낳아야 뭐 정말 간혹 3명 낳고 1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귀한데 위험한 요소들은 많다는 거죠. 이따가 이거는 홍현숙 회장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쭉 설명이 갈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은 제목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하네요. 자, 쭉 그냥 올려놓고요. 책자 있으니까 책자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가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대상입니다. 아까 뭐 공무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건물 붕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는 바다 쪽이 아니라서 이거는 좀 그렇고, 산사태, 우리 얼마 전에 강남구 후면산 산사태 크게 겪었잖아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또 그래요. 우리가 미리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더라면 그렇게 큰 사태는 없었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신고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마찬가지 이제 활동 영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가 뭐 도로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어제는 안 그랬었는데 오늘은 달라진 모습, 위험하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시간 지키느라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읽어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앞에 독거 어르신 얘기할 때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 보면은 쭉 나오고 있잖아요. 지역 내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고, 우리가 사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첫날 양천구청에서 7개 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 날 강남구청에서 8개 구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10개
10개구가 지금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개구여서 제가 여기 꽉 차고 넘쳐서 자리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지금 자리가 텅텅 비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의 중요성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내용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뭐 안전 취약 지역, 이렇게 특별히 여기 내용은 지금 저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렇게 특별히 취약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맨홀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렇게 가다가, 정신 하나도 없이 가다가, 거기에 쑥 빠지는 경우, 그런 그 사고도 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좀 구분 짓는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많이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이에요. 쭉 이제 그 활동 사례에 관련된 사진이 되겠는데요. 교재 28쪽에서 37쪽까지 쭉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흑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담장이 무너졌구나. 이거는 글씨가 없어서 위험한 사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도 이거를 실을 내다가 안 실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자, 다음. 이거를 이제 제가 또 이제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어요. 이제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이제 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을만 자꾸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알고 가셨으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그랬다선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신고를 빨리빨리 해주시면은 안전한 사회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십니다. 저도 스마트폰이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크잖아요, 부피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학교 들어가서 강의도 하지만, 체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야외 수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만해가지고 여기 넣으면 막 빵빵하고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저거를 안 바꾸려다가 도저히 안 바꾸고는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늦게 좀 바꾼 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스마트폰 그래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 검색을 딱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여기 앞에 보면은 열기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네, 로그인까지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이 좀 어렵고 좀 나는 귀찮아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뒷가로 사진 찍어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쭉 넘어가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이거 넘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 홈페이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딱 들어갔는데 바로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막 계속 클릭하라 그러고 짜증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뒷가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인터넷으로 해서 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갖다가 탓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만 보고 제 시간을 마무리하기, 제가 좀 아주 총알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보고 잠시 느끼면서 하는 걸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상태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넘어가는 걸로. 네, 없네요. 보니까 없고. 또 안 실어놨네요. 저하고 지금 여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데요. 그냥 다시 저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세요. 파워포인트를 열고, 예, 그 밑으로, 저기 저 동그라미, 거기로 열어주세요. 거기로 쉬어보기 해주세요. 네.
저 위에 쇼보기 해서 네, 크게 해주세요. 네, 현재부터. 네. 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오른쪽이다, 나는 왼쪽이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생각대로 가고 있나요? 가고 있나요? 신기하게도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담아놓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항상 웃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어. 아우 이거 브랜드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한 예예요. 이제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딱 보고 아우 이 더운데 정말 물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머 나는 저 브랜드 싫어 나는 먹기 싫어 이렇게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바로 오늘부터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시면은 행복해진다는 것. 다음이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제 예. 네, 저거예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보이게 마련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거 뭘로 보이나요? 네, 아주 보통 저 표준이 토끼입니다. 그러면 토끼로만 보일까요?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한 가지 그 사물을 놓고도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유기무한 이거는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원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요. 저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쉬운 건데요.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딱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유기무한 가장 잘하는 거 여러분 있죠? 뭐예요? 뭐 챙기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또 있잖아요. 요즘은 비가 막 많이 왔어요. 우산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제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 아들이 이제 올해 마침 또 고맙게도 취직이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출근을 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항상. 근데 이제 항상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산 챙겼니 하면서 제가 얼른 우산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유 철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저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을 쓰시면은 분명히 칭찬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마치게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분도 돌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은요 잠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10분 안쪽으로 해서 또 바로 앉아주시면은 이제 마무리 한 교육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을 방문할 거를 우리 부회장님께서 아셔서 저는 그냥 편안히 밖에 나가면